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유튜브의 정책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정책 변화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냐? 자, 바로 유튜브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이때까지 계속 해오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 돈을 벌어왔던 사람,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사기 강의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C급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제 윤들닷컴 채널에서는요, IT 교육, 뭐 영상, 마케팅 이런 쪽의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제가 올해 2월 달부터 계속적인 그 사기 강의, 사기와 기망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올해 한 여름부터 이래저래 뭐 좀 일도 있었습니다. 뭐 다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유튜브가 싫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이번에 정책 변화를 발표하면서 대대적으로 좀 보강이 됐고 명확해졌는데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 보면 참 볼 거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서 뻔한 것들, 봤던 것들, 재생산됐던 것들, 사람이 만들지 않고 AI가 만든 것들, 그리고 AI가 만든다 하더라도 뭔가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나 짧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쇼츠판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화면에 있는 이런 영상들만 하더라도 좀 많이 나온 거는 조회수가 2천만 회가 지금 넘어가는 것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많이 생겨났느냐 하면 결국은 돈이에요, 돈.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이라든지 탤런트,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을 현혹하고 실제로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사기와 기망을 통해서 가짜 전자책 그리고 가짜 강의를 팔아왔던 환불도 안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어요. 2024년부터 25년 사이에.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활동을 잘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은 이분들을 지칭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 자동 유튜브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뭐 이렇게 AI를 이용해가지고 딸깍하면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뭐 중간중간에 요거는 키워드 검색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제가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들은 지금 다 블러 처리가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자동 유튜브 돈 벌기 이런 것들로 검색을 쭉 해보시면 아마 어떤 영상들이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나 이걸로 돈 벌고 있어요. 쉬운데 왜 안 해요? AI가 다 해주는데 안 해요. 뭐 자동으로 다 돼요. 딸깍하면 끝나요. 이런 영상들 엄청 많죠. 그 영상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단톡방으로 연결이 되거나 카페로 연결이 되거나 그래서 무료 강의를 또 한다 들으면 더 좋은 고급 강의가 있으니 돈 내라 전자책 사라 뭐 근데 그 안에 있는 강의나 전자책이 퀄리티가 엄청 높아서 나도 그런 돈을 벌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나를 학습시킬 수 있느냐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마치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돈을 받고 나면 아주 수준 낮은 인터넷 뒤져보면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을 강의랍시고 주고 너 몇 회 들었으니까 환불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아니고 그냥 사기인데 이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기로 고소를 한다 그러면 또 막 고소를 하겠죠. 네. 뭐 로펌 같은 거 고용해가지고 막 고소 들어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일반인들이 고소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돈으로 찍어 누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사기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요. 자, 각설하고요. 자, 유튜브 고객센터에 들어와 가지고요. 뭘 검색을 해 보시느냐 하면 뭐 여기다가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것들을 검색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고객센터에서 정책, 여기 정책 부분이 있죠. 정책,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변경된 것들이 쭉 나올 거예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총기류를 다루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거였습니다. 스팸 및 현혹행위.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점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없앤다. 컨텐츠를 그냥 삭제하는 개념, 혹은 채널을 폭파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의
아이디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람 자체를 유튜브에서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하나씩 이제 찍어가면서 볼 건데 스팸이나 현혹 행위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상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뭐 이런 스팸이나 사기, 기타 기만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자, 스팸이다. 스팸이 뭐냐라고 돼 있고 과도하게 자주 게시되거나 이게 오토로 딸깍하면 만들어지는 쇼츠, 롱폼 이런 거 해당하는 거죠. 제가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유튜브에서 바뀐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모아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자, 2025년 발표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지금 채널이 날아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7월 15일 날 유튜브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채널이 날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일단 현상 무엇이 바뀌고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AI 등장 때문입니다. AI가 그냥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는 걸 넘어서 영상도 만들고 음성도 만들고 그리고 이미지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유튜브가 영상 기반이잖아요. 말도 나옵니다. 이거를 다 AI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본도 AI로 뽑고 대본에서 나오는 그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서 그걸 다시 거기다가 영상을 입혀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내죠. 이거를 사람 손을 또 거치지 않고요. 일괄로 쫙 뽑을 수 있게끔 자동화를 시켜 놓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강의를 하면서 이 방식대로만 하면 막 월 수천 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잘 벌면 지나 돈 벌지 왜 그걸 알려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바로 그거죠. 사람들은 돈을 번다 그러면 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니까 어떤 돈을 번다라는 콘텐츠가 가장 돈을 벌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돈을 잘 번다라고 하면 알려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방법은 아는데 기술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돈이 안 된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먹다가 얼마 정도는 해먹었겠죠. 해먹다가 이제는 뭔가 제한에 걸리고 안 되니까 그걸 강의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강의를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강의를 한다라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냥 그 분야는 다 죽었구나, 돈 안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클릭 몇 번으로 영상을 대량으로 이렇게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쉽게 돈 버는 법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걸로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올린 영상의 댓글에도 아직까지나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의 그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 이메일로 어떻게 사기를 당했다,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환불 안 해준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아직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하루에 한 대여섯 건씩 계속 들어옵니다. 참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 얘기를 했는데 또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좀 헷가닥 정신을 잃으면 뭐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몇백만 원 돈을 내고 그런 거를 결제를 했겠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동화 툴이 나오고 뭐 이런 걸로 쉽게 돈 버는 법을 누군가가 알려줬으니 그 방법에서 자기의 창의성을 넣지 않고 강의에서 나온 대로 뭔가를 또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강의를 10명만 듣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다 똑같아집니다. 그죠?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쌓이는 게 유튜브는 싫은 거죠. 자기 서버에 데이터는 계속 쌓이는데 광고주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하고 있고 광고비는 이제 점점 안 들어오게 될 거고 하면 유튜브는 망할 거잖아요. 그 망하기 전에 일단은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결과가 비슷비슷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포맷의 공장식 찍어내기 콘텐츠가 유튜브를 덮고 있습니다. 특히 쇼츠판에 뭐 AI로 만든 거 너무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드라마 막 짜집기 수준으로 돼서 뭐 한 거 너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걸 왜 봐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쇼츠에서 너무 많이 올라오고 또 이게 알고리즘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또 많이 보면 비슷한 것들을 계속 또 추천을 해주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을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영상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사람들의 직접적인 공이 들어간 영상들만 이제 다루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 찬찬히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7월 15일 날 발표를 했죠. 자, 어떤 규칙을 만들었느냐 하면 대량 제작되고 반복적인 콘텐츠,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A가 양산형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면 이게 돈이 되는 걸 보고 B, C도 계속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럼 똑같은 것들이 계속 그냥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창의성이라는 게 아예 말살이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식별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대폭 업데이트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AI를 쓰는 거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AI를 쓰지 말라 그러면 구글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AI 개발을 하는데 AI를 쓰지 말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AI를 쓰는 건 좋은데 창의적으로 써라라는 게 맥락입니다. 결국은 창작자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콘텐츠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거를 어떻게 규제를 할까? 사람이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글도 AI로 다 차단합니다. 그리고 일단 차단을 걸어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항소를 또 할 거잖아요. 유튜브 측에. 그럼 그때 사람이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어마무시하게 길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내 채널은 차단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의 밥벌이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런 영상들을 계속 올린 사람들은. 자, 여기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너스턴틱 이게 약간 짜가란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진정성이 없다, 그게 가짜다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이너스턴틱 컨텐츠를 이제 없애버리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컨텐츠를 만든 채널도 없애고요.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그냥 날려버리겠다. 이걸 가지고 그냥 계정을 그냥 죽이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유튜브에서 이 용어를 쓸 때는 창작자의 노력과 개성이 느껴지지 않는 컨텐츠. 이 노력과 개성이 되게 어떻게 보면 측량을 할 수 없는 그런 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거의 어떻게 AI가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AI로 만들어지는 컨텐츠는요, 이미지든 영상이든 그 안에 알고리즘이 파악할 수 있는 코드가 묻어 있어요. 그걸 다 파악을 해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거죠. 이때까지 10번 내가 촬영을 실컷 다 해서 내가 편집해서 올리다가 한 건 정도 AI로 만든 걸 뭔가를 올렸는데 이걸로 계정이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조회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광고주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광고주라 하더라도 AI로 되게 쉽게 만들어져서 어떤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고 진정성도 없는 컨텐츠에 내 광고가 붙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만약에 반복된다? 그럼 유튜브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유튜브 말고도 광고할 때는 많으니까. 자, 이거 사람이 만든 성격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거는 누구나 보면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AI뿐만 아니고 사람도 아는 거죠. 자, 해당되는 컨텐츠 유형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드라마나 뉴스 기사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텍스트를 복사한 다음에 AI가 그냥 읽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미지를 붙일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AI가 하겠죠. 자, 그리고 배경이나 자막 색깔만 살짝 바꿔서 여러 개 올린 똑같은 형식의 영상. 이런 것들이 한 달에 그 몇십만 원씩 내는 프로그램에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AI 딸깍 하는 돈 벌기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AI로 딸깍해서 돈 번다, 막 대량령으로 양산해서 자동화한다라는 분들이 자기가 개발을 했다고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팔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월 사용료를 또 받아요. 막 30만 원씩 이렇게 막 받아.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알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웹페이지만 그냥 탁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그 페이지를 가지고 영상을 다 만들어주고 하는 툴들도 굉장히 많아 나와 있거든요. 딱 보면 너무 보기가 싫어요. 너무 기계적이고 뭔가 잘 만들지도 않고 품질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 똑같은 영상을 또 올릴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배경 색깔 살짝 빨간색이었는데 노란색 살짝 바꾸고 글자 폰트 살짝 바꾸고 이런 짓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동화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30만 원씩 뭐 어떻게 많게는 몇백만 원씩 받고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쓰는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걸로 영상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찍어요. 자기는 할 게 없어. 컴퓨터만 켜놓으면 다 되니까.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돈이 안 벌려요. 안 벌리니까 더 해보는 겁니다. 근데 몇 개월을 해봤는데 프로그램 사용료를 몇 개월치를 내고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 아는 거죠. 아, 내가 속았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이미 속은 다음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AI로 만들었는데 아무런 추가 설명이나 해설이 없는 영상들. 자, 이제 핵심은요. 유튜브는 퀄리티보다 양에 집중한 채널을 스팸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스팸. 양적으로 뭐 하지 마라.
뭐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일일 1 콘텐츠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거는 매번 창의력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매번 비싼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스팸으로 만들었다. 간주를 했다. 요게 문제인 겁니다. 비진정성 콘텐츠. AI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창작자의 노력이 되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자, 오해하고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발표한 이 내용들, 요 내용들 있죠. 이거를 쭉 보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2025년 7월 15일부터 AI를 사용한 영상, AI로 만들어진 영상은 전부 수익 창출이 금지된다. 요거는 오해입니다. 오해. 유튜브는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AI를 도구로 보는 거예요. 구글이죠. 네, 구글에서는 AI는 도구고, 네가 이때까지 자막을 일일이 듣고 치기가 힘들었으니 영상을 넣으면 자막을 자동으로 뽑아주는 거 AI가 있으면 써도 돼. 그게 너의 창의력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너의 시간을 줄여준다면 가능해라는 겁니다. 아예 AI 툴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미지를 쓰고 싶은데 이 이미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내가 촬영할 수 없어. 상관없다는 겁니다. 만들어 쓰라는 거죠. 자, 창작자만의 가치를 더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변형적인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AI가 사용하는 결과물을 그대로 뭐 만들어줘. 띵 나왔잖아요. 그거 탁 올린다.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되면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영상을 그냥 만들어서 계속 올릴 겁니다.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만의 해설, 분석,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 나의 창의성을 더하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유튜브는 오히려 창의적인 AI 활동을 환영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가당착에 자기들도 빠지기 싫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활용을 할 때 이미 수익 정지를 먹었다는 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항변을 했는데 안 통한다. 유튜브는요, 사실 약간 포청청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개작두를 대령해라 해서 목을 땡강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뭔가 항소할 기회를 안 줍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영상이 정지된 게 몇 개 있어요. 누구로부터 정지를 당했느냐 하면 사기 강의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집단들이 있겠죠. 예,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가 이 사기 강의 조심하세요라는 걸 어필하는 영상을 계속 올렸잖아요. 그 중에서 2개나 지금 제가 정지를 먹었는데 이거를 제가 유튜브한테 항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몇 개월째 보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안 풀리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위험한 사례 한번 봅시다. 네, AI 음성을 활용하는 경우, 뉴스 기사, 명언, 커뮤니티. 이게 가장 수준은 낮아요, 그죠? 어디서 뭐 구글이라든지 챗GPT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쇼츠 만들 건데 여기서 명언, 뭐에 관한 명언 뭐 100개 뽑아줘 하면 쫙 뽑아주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명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지어낸 걸 수도 있어요. GPT는 추론을 하니까 그걸 쭉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거를 그냥 딸깍 하는 데다가 넣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일이 긁어서 뭐 했거나 어쨌든 간에 음성 AI 툴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무료도 많거든요. 거기다 그냥 넣어. 그리고 아무 이미지 하나 그냥 탁 붙여. 그런 다음에 캡컷 같은 데다가 막 합성을 해. 그런 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요것들 자체 있잖아요. 요것들 자체가 저작권을 포함한 거일 수도 있고, 나의 노력이 아예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알겠어요. 뉴스 기사가 있다 그러면 비슷한 뉴스 기사를 몇 가지를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합을 해줘 하고 AI한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글이 나올 거예요, 그죠? 제3의 글이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차라리 만들면 되는데 아예 그 과정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분석과 의견을 담아서 해설해라. 사실 이 부분이 AI가 한테 시키면 돼요. 내가 어떤 이걸 그냥 대충 보고 내 평소 때 아주 짧은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생각을 탁 주고 나 요렇게 생각하는데 요 관점으로 이 글을 다시 해석을 해줘. 글 한 10개 던져주고 그럼 새 글 만들어주거든요. 그 관점으로 새로 써줘요. 그걸 쓰면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I 이미지.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아무 설명 없이 슬라이드 쇼로만 보여주는. 사실 이런 것들은 누가 볼까 싶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 낭비잖아요, 그죠? 인력 낭비, 데이터 낭비, 시간 낭비인데 이거를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냐면 그 딸깍으로 월천 번다는 그 강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돈 번다라고 뭔가 데이터를 보여줘. 옛날 데이터. 지금은 통하지 않는. 그러면 지금 그걸 보는 사람들 와 이거 돈 되는갑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속는 겁니다. 내가 만든 스토리에 맞춰서 AI 이미지를 활용하고 창의적인 편집을 더한다. 요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뭔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다.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이미지다. 내가 포토샵 못해.
하면 포토샵 못하니까 이미지를 만들라고 나노 바나나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AI 스크립트 챗GPT가 써준 대본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거. 이게 뭐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요새 시니어 컨텐츠 같은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맞죠? 그 시니어 컨텐츠에 뭔가 자극적인 뭔가 불륜 내용을 써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쭉 써줘요. AI가 프롬프트를 쫙 해가지고 써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이미지를 만들어서 뭘 하는데 AI가 만든 초안을 나의 관점과 경험을 완전히 녹여 새롭게 구성하는 경우다. 근데 사실 내가 봤을 때는요, 요거는 판별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썼다면 할 말 없거든요, 이거는. 근데 네가 안 썼잖아 하고 그냥 탁 잘라버리면 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위험하다. 자, 결론은 AI는 조수여야 된다. 최종 결론문에는 당신의 생각과 노력이 담겨야 된다. 나 이게 좀 진짜 애매해요. 되게 어떤 규정에 있어서 뭔가를 처단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 다 피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놨다는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저는 아예 이런 영상들을 만들지도 않거든요. 저는 대부분의 영상들을 제 목소리 진짜 다 넣고 대본 없이 라이브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바로 던져요. 편집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잘라내기는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리 자료는 만들었지만 화면에 틀어놓고 뭐 이렇게 스크립트 없이 읽을 대본 없이 그냥 바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 노력이 들어가기는 한 거잖아요. 제가 직접 제 얼굴도 찍고 이런 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는 제가 직접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이걸로 PPT로 만드는 아니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이 어디에 기사나 이런 발표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싹 모아서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드는 거는 AI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는 내 의견, 나의 경험들을 지금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7월 15일 이전, 그러니까 2025년 발표를 했으니까 7월 15일 이전에 올린 영상은 괜찮겠지 하고 냅두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 주의해야 될 게 썸네일이든 제목이든 그 다음에 영상 정보란에 있는 글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유튜브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거를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바꾸는 사람들 있습니다. 채널 날라가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 영상에서 월천으로 뭐 벌기 이런 글이 있으면 그거 다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 때 즐겨봤던 그 돈 벌기 강사들이 있죠. 썸네일들 옛날 것들 지금 바뀐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게 조회수가 떨어져서 다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한번 리프레시 개념으로 썸네일을 바꾼 게 아니라 과거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이 방법 쓰면 5분 만에 뭐 5분의 노력을 맨날 해서 한 일주일만 하면 월 500 번다 이런 말이 만약에 있었을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꼬시기 위한 핵심. 그걸 빼면 이걸 안 봐. 근데 그걸 뺀 경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채널들에서 이미 그런 짓들을 다 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네, 소급 적용. 이전에 했던 것까지 그냥 싸잡아서 한꺼번에 그냥 다 일벌백계 하겠다는 거죠. 자, 유튜브 정책 시점 이전에 전체 콘텐츠를 평가를 해서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는 과거에 올린 비진정성 콘텐츠들이 전체 채널의 수익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 정지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멀쩡하게 올린 영상까지 그냥 다 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만 외국 사례이기는 하지만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도 날라갔어요. 옛날 거니까 괜찮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좀 찝찝하다. 내가 마음에 걸린다. 양심에 걸린다 하시면 그냥 다 날리는 게 비공개 처리하는 게 또 진실 혹은 오해. 나는 AI 안 쓰니까 괜찮아. 리액션, 영화 요약 채널 이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저작권이거든. 저작권에 다 걸려요. 이거는. 이게 유튜브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걸면 나중에 민사 형사까지 그냥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가치를 더하지 않는 재사용 컨텐츠 역시 비진정성 컨텐츠에 해당한다고 유튜브는 판단을 합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지 않은데 외국 같은 경우 이거 많아요. 뭐 한국에 뭐 박효신이 나와가지고 눈의 꽃을 막 노래를 불러. 그러면 막 흑인들, 뭐 외국인들, 백인들 다 나와가지고 막 구석에서 막 노래 들으면서 감탄하면서 막 흐느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리액션 영상 같들이 외국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잘 못 봤어요,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방구석에 틀어놓고 표정만 보여주거나 뭐 이게 어떤 내용이다 줄거리 요약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치 없는 컨텐츠의 재상용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위험이 되게 크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만들려면 개인의 비평이 들어가야 된다. 교육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생각만 들어가면 돼요.
내가 뭐 지식이 엄청 많아야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경험은 다 할 수 있잖아. 자기 생각은 표현할 수 있잖아. 그게 들어가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막 난 저 부분에서 저 부분에 막 벽효신이 막 노래 감정을 밀어놓고 나도 막 감정 땡겨갖고 막 그냥 내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옆에서 표정만 보고 이라고 있는 이 영상이 있죠.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 날아간다. 외국 사례입니다. 이건 외국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유튜브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라고 나는 보는데 이게 좀 나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채널이 아닌 사람을 잡는다. 이게 뭔 소리냐? 옛날에는요 유튜브가 우리가 뭔가 이용자들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컨텐츠만 날렸어요. 이 컨텐츠만. 그래서 반복이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페널티를 줘요. 그리고 무슨 교육을 들어야 돼. 교육 뭐 이렇게 학습하라는 게 있어. 그거를 듣고 90일이 지나면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3 스트라이크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면 이제 채널이 폭파 이렇게 되는 거고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뭐 약물이라든지 사회에 문제될 만한 것들이 뭔가 다루어졌다 그러면 그냥 경고 없이 팍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딸깍해서 이때까지 영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영상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냥 오로지 재미를 끌기 위해서 어그로 영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을 뿐이지.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글에서 이메일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이메일 하나에 내 정보가 안 들어가도 돼.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화 인증도 하고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여러 개 못 만들었어요. 전화를 새로 개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만 만들면 돼. 그 구글 계정 안에 5개인가 6개 정도의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계속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빵 터지면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이렇게 옮겨 타면 돼요. 계속 하던 짓 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유튜브는 이 수익화 창출이 돼 버리면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이 한 개의 그 계정에 귀속돼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계정 자체를 날려버리면 딴 데서 뭔 짓을 하든지 그게 다 날아간다는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는 이제 우회 패턴 자체를 문제로 인식을 했다. 그러니까 맞아. 다른 계정을 새 채널을 만들어서 우회 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튜브가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자체를 이제 제재를 한다라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돈 받을 때 애드센스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애드센스 그냥 날려버리면 됩니다. 받을 돈 그냥 다 못 받고 그냥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 구글 계정은 이제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수익을 받는 계정은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1인당 한 개. 수익을 받아야 돼. 내가 구글 아이디를 여러 개 막 만들어도 돼. 근데 수익 받는 건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정만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측에서는 애드센스 계정이 이게 한 명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어도 그냥 한 명이다. 동일인이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켰다 하면 빵 날려버린다. 이 계정을 빵 날리면 자 끝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잘못됐다 하면 계정 뭐 새로 파면 되지 이런 말이 흔치 않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안 통합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아주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아주 이런 것들이 좀 강경하게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거 말고도 하지 말라는 것들이 이제 사기 기망에 관한 것들인데 이때까지는 이제 AI로 만드는 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걸 제가 언급을 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AI로 만들든 만들지 않든지 간에 또 문제가 이게 있어요. 유튜브 스팸 기만도 되고 기망도 해당됩니다. 사기 관련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외국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이거 따라하면 뭐 이 프로그램 한 달에 뭐 10불 내고 사면 뭐 돈 엄청 벌어요. 이런 것도 엄청 많았거든요. 다 사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되면 지 혼자 돈 벌어먹지 남한테 그 프로그램 팔 리가 있겠습니까? 자, 낚시성 썸네일이나 제목 내용에는 A가 없는데 A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그로 끄는 게 힘들어졌다. 이걸 누가 판단을 할까요? 유튜브 안에 심어놓은 구글에 AI가 제미나이가 막 열심히 이 일을 하겠죠. 사람이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자기들 기술 가지고 한다는 게 누가 뭘 하겠습니까?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유명한 사진, 유명인의 사진. 뭐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 누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 치면 과학튜브가 있을 거고 뭐 해외로 치면 미스터 비스트가 있겠죠. 그 사람 사진을 막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영상인지 오인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진을 넣거나 뭔가 클릭하면 부자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이거 배우면 얼마 벌 수 있습니다.
딸깍하면 얼마 벌어요? 월 1000 벌기. 우리 엄마도 해. 50대 엄마 10분 배워가지고 월 300 벌어. 이런 것들 있죠. 이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된다 그러면 증빙을 해야겠죠. 안 됩니다. 벼락부자 되기. 이게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도 너무너무 이게 문제거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책도 막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 사기치기 위해서. 너무 그러니까 자기를 유명인으로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제가 말 안 해도 누군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비현실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컨텐츠. 저는 이 부분들이 좀 다 날라갔으면 좋겠어. 전부 다 날라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낚시성 썸네일이나 제목 이런 것들은 그냥 클릭하면 딴 내용 나오니까 아이씨 낚였네, 내 기분만 나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다 그냥 뭔가 내 시간만 날리는 개념이 아니고 내 돈도 날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악이야. 악. 이 사기 컨텐츠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 다 사기꾼들이거든요. 그 사기꾼들을 이제 다 없애겠다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키워드나 썸네일이나 영상의 정보 내용, 글 텍스트 위주로 판단을 해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영상의 내용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이 영상의 내용을 보는 방법들이 사람처럼 일일이 보지 않습니다. AI는 이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 주잖아요. 텍스트 데이터가 있죠. 그 텍스트 데이터를 샥 뽑아가지고 그걸로 AI가 분석을 해서 요거 사기다 판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기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다 없앨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인센티브 스템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뭐 막구독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가능하죠. 여러분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여기 있어요. 눌러주세요. 이거는 돼요. 그죠? 근데 자, 여러분들 제 댓글에 팔로우 뭐 제 댓글에다가 뭐 구독했다는 거 남겨주시면 제가 뭐 하러 갈게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돼야 정상인데 비정상적으로 돈을 내서 조회수를 눌리거나 돈을 내서 좋아요를 받거나 돈을 내서 댓글을 받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원래 다 잘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마팔 이런 오가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오가닉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영상에다가 언급하면 안 돼. 정보란에다가도 쓰지 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동화 프로그램 절대 쓰지 마. 이게 제일 유튜브가 보기에는 이걸 제일 문제로 삼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이터들, 쓰레기 데이터들이 자기 서버에 계속 쌓이는 거고 거기에 광고주들의 광고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광고주가 열받는 거고 이제 니네도 구글하고 일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광고주가 다 떠나가잖아요. 여기 쓰레기들만 모여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유튜브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결론 유튜브는 모든 형태 되게 포괄적입니다. 모든 형태의 손쉬운 성공에 대한 허위 약속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유튜브로 그냥 시청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튜브가 뭘 변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더 좋아졌어. 좀 유튜브가 클린해질 거잖아요. 이제 쓸데없는 것들도 안 올라오고 뭐 어그로 끄는 것도 이제 없어질 거고 맨날 돈 벌 수 있다고 사기치는 새끼들도 다 사라질 거니까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수익 창출을 하는 사람들, 컨텐츠를 올리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는 되게 그냥 두리뭉실한 얘기인데요.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세요. 뭐 기술, AI는 결국 기술이잖아요, 그죠? 내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힘든 부분들을 조금 없애주는 그런 개념이지. 얘한테 일 다 시켜놓고 딸깍 시켜놓고 자동화 시켜놓고 나는 그냥 엎드려서 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고 자동으로 돈 벌린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통한다. 구글로 채굴 하지 마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다면요.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비공개 처리하거나 썸네일 바꾸거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일 당장, 지금 당장, 몇 시간 뒤에 당장 여러분들 채널 날아갈 겁니다. 또 파면 되지가 안 통한다고 했죠. 그냥 날아가요. 그럼 유튜브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되는 겁니다. 빠이빠이. 남의 폰 가지고 유튜브에 새로 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가능하죠. 엄마 폰 가지고 새 계정 파는 건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 엄마 이제 계좌에 애드센스 연결해가지고 돈 받는 거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방법들이 정말 딸깍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거 역시나 막힐 겁니다. 그러면 뭘 할 거예요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이제 빠이빠이라는 겁니다.
이제 꿀물 빨 생각, 단물 빨 생각은 이제 하지 말고 그런 단물을 빨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내 채널의 영상들은 하나의 정해진 템플릿을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쇼츠들이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틀 딱 정해놓고 제목 넣고 영상 넣고 자막 넣고 매번 똑같잖아요. 그 사람의 채널 딱 방문해 보면 다 똑같이 생겼죠. 굉장히 정리 잘 되어 있는 듯한 간결한 느낌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AI,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선 이거 찍어 붙였네, 복사다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내 목소리, 내 캐릭터,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인지 아닌가, 성격을 말하는 거 아시죠? 나의 목소리도 이 목소리 아닌가 아시죠? 내가 내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 생각과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지 이거 되게 좀 불명확하죠. 이런 것들이 좀 무서운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좀 광범위하게 펼쳐놓고요. 너 여기 걸려? 따지고 뭐 들면 소용이 없는 부분이죠. 다른 사람 컨텐츠를 사용할 때 단순한 요약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나 분석 비평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자, 요거를 판단할 때 저는 영화나 드라마 리뷰해주는 채널들 있잖아요. 뭐 이런 채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펌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 리뷰를 하는 경우 말고 아예 그 드라마 유통, 그 다음에 영화 유통하는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요. 이거를 화이트리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걸 받아서 이제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광고잖아요, 그죠? 광고, 유료 광고입니다. 그 광고는 이제 광고주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시비를 걸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재생산 해가지고 진짜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수준 떨어지는 그런 리뷰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 네, 그러면 이제 날아간다라고 보시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비평이 들어갔다, 분석이 들어갔다, 뭐 내 생각을 영화가 공개가 되면 그 예고편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예고편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뭔가 생각 보여주고 멈췄다가 자기 생각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가치를 넣을 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아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청자가 이 영상을 보고 사람이 정말 정성 들여 만들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가? 이것도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AI가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이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보면 이게 AI로 만든지 안 만든지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자기를 닮은 요소가 아예 다르면 불쾌감을 안 느껴요. 근데 자기를 닮았는데 뭔가 이질적이야. 그러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없어질 거라. 그럼 그 상황에서 유튜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기는 하고, 그리고 이 시청자가 영상을 봤을 때 사람을 닮은 영상이 아니라 그냥 캐릭터, 정말 디즈니에서 나오는 캐릭터, 뭐 손으로 그리는 듯한 그림,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AI로 그렸는지 직접 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부분 다 AI로 했다고 믿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캠핑 유튜버인데 1인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 보면 제 채널은 혼자서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렇게 명시해 놓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들이 니 누가 다 찍어주고 편하게 하고 있잖아 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적어 놓는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시청자가 사람이 정말 정성 들여 만들었구나 라고 느끼는 게 이 어떤 기준인지가 되게 모호할 수는 있습니다. 이 모호할 수 있는. 근데 나는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걸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자,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기획, 편집, 최종 메시지 전달은 내가 주도하고 있는가? 자, 이게 만약 그거예요. 딸깍해서 짜라락 나와서 결과물 업로드까지 다 해주는 딸깍들이 있어요. 그게 내 손 하나 안 거치는 거죠. 세팅만 해놓으면 따라락 딸깍하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업로드까지 해줘요. 자, 그런데 AI를 쓰더라도, 자, 내가 머리가 진짜 안 돌아가니까 나는 뭐에 대해서 지금 해보고 싶은데 이 주제가 안 떠올라. 그럼 주제 한 10개 뽑아줘.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 한 3개 골라서 여기에 대해서 뭐 한 1분짜리 쇼츠 만들 건데 좀 스크립트 좀 뽑아줘 봐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부려먹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시켜서 AI한테 시켜 먹는 겁니다. 노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마디로 다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의 조수는 중간중간에 내가 이렇게 맥락을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를 과연 유튜브가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아닌데 이 말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광범위하게 펼쳐놨습니다. 어디든 다 걸리게 만들어놨어요. 자, 만약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뭔가 찝찝함이 있다 그러면 채널 지금이라도 당장 뜯어 고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썸네일 다 바꾸시고요. 영상의 제목 바꾸시고 내용 바꿔야 돼요. 근데 내용 자체를 분석을 한다고 했죠. 동영상 자체를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동영상에서 유튜브가 하지 말라든 이런 금지 정책들을 해왔다 그러면 그 영상은 그냥 다 지워야 됩니다. 그냥 비공개 아니에요. 그냥 다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 지금 증거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날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남겨놔도 날아가고, 그죠? 삭제를 해도 남겨놔. 근데 내게 언제 날아갈지 몰라.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돈 몇 푼 번다고 내 채널을 날리면서 내 계정 구글 애드센스까지 다 날아갈 거냐? 두 번 다시 이 유튜브 나라에 발을 못 뻗칠 거냐? 응?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저 같으면 과거에 찝찝한 거 지금 다 소거하겠어요. 다 소거해야 돼, 이건. 자, 생존 전략. 나만의 관점을 담아라. 그 다음에 나만의 목소리를 내라. 나의 정체성을 보여라.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유튜브가 르네상스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직접 나와서 허접하지만 지가 촬영하고 지가 다 했잖아요. 물론 얼굴이 꼭 나와야지 지가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내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 왔죠. AI가 없던 시대처럼 컨텐츠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도구는 AI를 써라. 포토샵 대신에 나노 바나나를 써도 된다라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다 해라는 아닌 겁니다. 내가 글쓰기 기획력이 잘 없어서 이걸 끙끙 매고 있던 것들을 AI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AI가 다 해준 대로는 하지 마라 라는 게 맥락인 거죠. 유튜브의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줘요. 한 번의 기회. 세컨드 찬스라고 실수했다 나 인정한다 한 번만 살리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할 수 있느냐면요, 채널이 정지했죠. 1년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요런 건 안 돼요. 아동에 대한 거 심각한 저작권 침해 중대 위반 사례거든요. 이런 거는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AI 딸깍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성 스팸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잘못을 했다, 나 반성한다, 안 할게, 그러면 한 번쯤은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 유튜브가 여기서 약간의 뭐 아량을 베푸는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유튜브가 굉장히 과도하게 제재를 간다라고 한다면 이 자유를 유튜브의 자유를 느끼고 이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를 느끼고 어떤 정해진 그 나라의 법망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서 그래도 TV의 그 수위보다는 조금 더 높게끔 뭔가를 내 아이디어 내 얘기를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와씨 유튜브 무슨 이거 뭐야 이거 독재야 뭐야 하면서 다 떠날 수가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사이익으로 유튜브 아닌 누군가가 유튜브처럼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는 애들은 주변에 포진해 있어요. 여기서 우리도 유튜브처럼 해줄게, 돈 줄게, 수익하는 우리가 훨씬 더 허들이 낮아, 뭐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쫙 나오겠죠. 이게 진짜 한순간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들. 유튜브는 그게 무섭겠죠. 유튜브가 일단 두려워하는 거 첫 번째, 지금은 광고주가 무서워요. 돈을 내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에서 노는 플레이어, 시청자하고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만약에 없다고 치면 의미가 없어요. 컨텐츠가 없으니까. 컨텐츠가 없으면 사람이 안 모이죠. 그럼 광고주가 여기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플랫폼 사업자는 항상 이런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거든요. 둘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는 한동안은 광고주들 편을 들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쪽을 좀 살려놨어. 그래서 뭐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거든요. 실직자들도 많이 생기고 하여튼 사람들이 돈 거리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튜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으니까 유튜브에 다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상한 문제들이, 이상하게 머리를 쓰는 사람들, 아니지,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AI가 뭐가 딸깍딸깍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광고주들이 아이씨 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싫어, 하지마. 그러면 여기를 탄압을 해야겠죠. 이걸 이제 적재적소에 당근과 채찍을 던져 넣을 겁니다. 자, 이제 쉽고 빠른 컨텐츠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자, 꿀 빨았던 시기가 채 1년, 1년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동안에 크게 돈 번 사람들 분명히 있고요.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어서 크게 성장한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서 크게 성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돈을 벌었겠죠. 물론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올라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돈만 날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이런 일은 다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튜브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씩 그냥 물갈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공장이 찍어내는 자리들, 이 AI가 딸깍딸깍해서, 자동화들이 딸깍딸깍해서 만들어낸 자리들의 영상이 또 채워질 건데, 그건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죠. 카메라 들고 나가서, 꼭 카메라 들고 나가진 않더라도 진정성 있게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이 볼만한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주면 성공의 기회는 나에게도 올 것이다 라고 판별을 하시면 될 거고, 예전부터 골치 아프게 구글 쪽 SEO 맞추고 이런 거를 이제는 할 필요가 좀 없어졌습니다. 이유는요, 그거를 전부 다 AI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 질문을 AI한테 물었을 때 AI는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고 답변을 주잖아요. 그 답변에 내 컨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걸 GEO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결론을 내자면, 정화 작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때까지 그 정화의 대상에 걸리는 행위를 해왔던 채널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고 돈벌이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굉장히 길게 떠들었지만, 핵심은 유튜브의 르네상스, 다시 사람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 AI는 써도 되지만 AI로만 만드는 진정성이 없는 컨텐츠는 만들면 다 처단해버리겠다가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변화하는 유튜브 속에서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고요. 건승을 비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